안녕하십시오. 테크투얼 리스코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갤럭시 S 탭 6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갤럭시 탭 S6 마운틴 그레이 128기가 6기가 램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의 방향성은 이 갤럭시 탭 S6가 과연 살만한 제품인가를 중심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감이 마치 아이패드의 스페이스 그레이 같죠? 무게 같은 경우는 본체는 416g, S펜은 9g입니다. 이 제품의 두께 같은 경우는 5.7mm입니다. 굉장히 슬림하죠. 그리고 이제 베젤이 이 상하단 측면까지 전부 다 이제 8.7mm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5인치를 탑재를 했고요. 16대 10의 비율을 탑재를 했습니다. 16대 9가 아니고 16대 10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킬 때 약간의 렛터박스가 있습니다. 글씨 한 줄이 있을 정도의 렛터박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굉장히 빵빵하죠? 좌로 들으나 우로 들으나 동일한 소리 들려줍니다. 이전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태블릿 안에 있는 AP가 보편적으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이전의 AP가 항상 탑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제품을 사더라도 성능이 항상 최신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뭐 폼팩터는 태블릿이라고 해서 비싼데 성능 자체는 최신 스마트폰보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고를 때 되게 망설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는 노트 10이랑 동일한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프로 3세대 A12X보다 스냅드래곤 855가 성능이 살짝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OS 최적화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은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그리고 갤럭시 탭 S6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128기가, 256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이 급나누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램 같은 경우는 128기가는 6기가, 그리고 256기가는 8기가입니다. 갤럭시 탭 S6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S펜을 택하겠지만 저는 S펜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ED가 실제로 진짜 LED가 아닙니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LED TV나 LED 모니터는 이제 백라이트만 LED를 만들고 위에는 LED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LCD 모니터가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LED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게 삼성의 아몰레드입니다. 삼성에는 이제 아몰레드가 있고 이제 LG에는 OLED가 있죠. 그 둘은 이제 설계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G는 대형 LED를 만들기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이제 다 LED를 만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소형, 중소형 LED를 만들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LED 스마트폰은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LED를 강조하는 이유가 LED가 LCD에 비해서 되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버닝 현상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LED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 컨트라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 컨트라스트가 뭔가 하면은 이제 대비값이 큰 거예요. 어두운 거는 더 어둡게 잘 보이고 밝은 거는 더 밝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현실보다 좀 더 색이 연하잖아요. 그게 이제 컨트라스트 값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자제품을 좀 만져보신 분들은 HDR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한 그 대비값,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또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갤럭시 탭 S6는 최초의 HDR10 플러스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전 모델들까지는 HDR10이 들어갔어요. 이제 HDR10 같은 경우는 스태틱한 HDR이어서 이제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상의 이제 정보를 취합해갖고 하나의 HDR 프리셋을 이용해서 HDR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DR 값을 입혀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치를 낸 HDR이다 보니까 리얼 HDR이 아니죠. 뭐 정말 어두운 부분에서 더 어두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밝은 부분에서 더 밝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HDR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동적 HDR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HDR 프리셋 값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더 멋지고 현실적이고 아름답게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HDR10 플러스 기능이 1년 전만 해도 삼성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 TV들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막 500만, 800만, 1000만원짜리 TV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에서만 아주 조금 있었는데 최근 노트 10, 이거 지금 노트 10 플러스거든요. 이러한 스마트폰들은 HDR10 플러스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촬영을 하고 이 갤럭시 탭 S6로 영상을 보면은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TV, 다른 모니터에서 본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광학식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갔는데요. 최신 삼성 스마트폰들 노트 10 플러스나 이런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초음파 인식 지문인식이 들어가서
정말 빠르게 지문인식이 열립니다. 그에 반해서 광학식 지문인식은 초음파 지문인식보다는 조금 느리고 그리고 지문인식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디스플레이 내부의 지문인식은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8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각도가 좀 틀어지면 얼굴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키면은 순식간에 열립니다. 그냥 순식간도 아니고 그냥 전원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열려요. 하나는 13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5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입니다. 광각 카메라가 특이하게 들어갔는데요. 요새 스마트폰들이 막 3개, 4개 카메라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갤럭시 탭 S6에도 2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광각 카메라를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각 카메라는 그냥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각 카메라의 화질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 화질의 카메라 넣을 바에 그냥 차라리 플래시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을 보면은 전원과 빅스비 버튼이 통합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화면이 꺼지고요. 꾹 눌러주면은 빅스비가 켜집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빅스비 버튼만 따로 있을 때는 빅스비 버튼만 따로 누르는 게 되게 불편했는데 전원 버튼이랑 합쳐져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음량 버튼 밑에는 마이크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유심이랑 SD카드 삽입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용량 장사를 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용량을 뭐 32기가 128기가 늘려놓고서 가격은 막 10만원, 20만원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향을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갤럭시 탭 S6는 SD카드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SD카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안에 탑재되어 있는 UFS보다 전송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SD카드를 기준으로 용량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제 128기가랑 256기가랑 와 용량이 128기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 10만원 차이 나네? SD카드는 3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있는 용량은요 SD카드가 아니고 UFS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UFS 말고도 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지들의 특징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D카드 같은 경우는 읽기 속도가 많아봤자 90 Mbps, 100 Mbps 정도 되는데요. UFS라던가 뭐 eMMC 5.0 같은 경우는 최대 800 Mbps까지 지원을 합니다. 전송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생각을 할 때 3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7만원, 8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침 갤럭시 탭 S6의 128기가랑 256기가 모델 가격 차이가 대략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탭 S6는 스토리지가 그렇게 장사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패드랑 이제 맥북 프로가 정말 장사를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맥북 프로 옵션을 봤는데 램 16기가를 추가하는데 45만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탭 S6의 핵심이죠. S펜입니다. 이 S펜 같은 경우는 이 후면의 홈에다가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밝은 색에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펜에도 똑같은 색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각각 자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면 딱 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S펜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앞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쓰던 갤럭시 탭 A with S펜인데요.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S펜을 수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S펜 꼭 부분에 굴곡이 있어가지고 넣을 때 딱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탭 S6의 S펜 같은 경우는 앞뒤가 똑같아요. 버튼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딱 붙습니다. 근데 이게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이제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감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홈에다 대충 넣고서 이제 닫거든요. 그래도 이게 좀 여간 불편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갤럭시 탭 S6를 얘기하면서 아이패드 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갤럭시 탭 S6가 후면부에 S탭을 붙이는 거에 반해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측면부에다가 애플 펜슬을 붙입니다. 보시다시피 갤럭시 탭 S6도 측면에 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갤럭시 탭 S6의 S펜이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 마냥 측면에 붙이고 쓸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손으로 툭 치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다가 S펜을 붙이는 거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킥스탠드로 설치를 해놓고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잠깐 S펜을 두고 어디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분실을 할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방향도 딱 정확하게 밑으로 해야 돼요.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가 살포시 놓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S펜 얘기를 제대로 해보면은 S펜 같은 경우는 노트 10 플러스에 있는 S펜이랑 동일하게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그리고 블루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에다가 S펜을 이렇게 붙이면은 S펜의 잔량이 뜹니다. 추가적으로 자이로 센서랑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어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S펜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면은 전면 카메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한 번 더 위로 올리면은 다시 후면 카메라로 바뀌죠. 이제 좌우로 하면은 모드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탭 S6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삼성 스마트폰이면서 안드로이드 파이 이상을 지원을 하고 램이 3기가 이상인 스마트폰인 경우, 사실상 이제 최신 스마트폰도 얘기하는 거죠. 최신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를 이용하면은 와이파이 모델임에도 전화랑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10 플러스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 갤럭시 탭 S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갤럭시 탭 S6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번호로? 자기 원래 스마트폰 번호로. 네. 시끄러워. 지금 마침 전화가 왔죠? 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왜? 야, 영준아.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 지금 그 갤럭시 탭 S6 통화 테스트 하고 있어. 뭐라고? 지금 갤럭시 탭 S6로 너랑 전화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어때, 내 목소리 잘 들리냐? 잘 들려. 잘 들려? 응. 자, 지금은 갤럭시 탭 S6로 전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안 끊고서 노트 10 플러스로 넘어가 볼게. 자, 끊지 마봐. 여보세요? 잘 들려? 잘 들려. 둘 다 근데 음질은 어때? 음질은 약간 그 S10 탭이 약간 좀 울려. 아무래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좀 울리나 보다. 그치. 근데 이것도 지금 스피커폰인데 그래도 더 울려? 그럼 이 갤럭시 탭 S6로 통화를 할 때는 조금 울림이 있다 이거지? 그렇구나. 오케이. 땡큐. 이제 갤럭시 탭 S6를 이용해서 본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를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하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피커 모드로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나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마이크가 있는 USB-C 타입의 이어폰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다음으로는 덱스 모드입니다. 제가 사실 S펜 태블릿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탭 S6를 사는 게 사실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미 수백 가지 PDF를 이용해서 필기를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요.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탭 S6는 덱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태블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보시죠. 이렇게 설정 창을 내리면은 여기 덱스 모드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은 덱스 모드가 열려요. 이제 만약에 이제 키보드 커버를 구매하시면은 키보드 커버에는 덱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르기만 하면은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그게 좀 간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갤럭시 탭 S6가 아이패드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창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기보다는 거의 마치 서피스 프로 같죠? 네, 윈도우 PC 같아요. 여기다 추가로 라이트룸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바로 어도비 클라우드에다가 사진을 전송하고 갤럭시 탭 S6에서 덱스 모드에서 마치 PC 마냥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S펜이 있기 때문에 힐링 브러쉬 하기도 되게 편하죠.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고 나서 힐링 브러쉬 하면은 순식간에 제 얼굴에 있는 점이 다 사라지고 있죠. 원래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점이 사라졌죠. 덱스 모드와 S펜이 이렇게 좋습니다. 덱스 모드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겠죠. 엑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 엑셀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FX 정상적으로 다 있고요. 삽입에 그림 도형 다 있고요. 수식, 데이터 다 있습니다. 사실 태블릿 PC에서 한글 문서를 편집하기는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갤럭시 S6와 덱스 모드를 이용하면은 마치 노트북 마냥 한글을 편집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글씨 커지는 거 단축키 먹었고요. 볼드체 먹었고요. 다 먹습니다. 컨트롤 C, V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워드도 다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워드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체 잘 먹고요. 이탈릭체 잘 먹고요. 언더라인 다 됩니다. 갤럭시 탭 S6에서 가장 강력한 거는 파워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는 그냥 갤럭시 탭 S6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발표자 머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뭐 노트나 필기 같은 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TV에다가 출력을 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죠. 자,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지우개를 이렇게 누르고 나서 지우려고 하면 안 지워집니다. 버튼을 누르고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무조건 다 지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S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 장, 두 번 누르면은 이전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외에도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DF 파일을 불러와서 PDF 파일 위에다가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워드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작업을 하면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갤럭시 탭 S6를 사는 분들은
덱스 모드를 쓰려는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키보드 커버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탭 S6의 스펙이랑 특징 그리고 간략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특유의 색상도 마음에 들고 S펜 정말 활용성 높아요. 가장 중요한 게 덱스 모드가 엄청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북 커버를 살지 키보드 커버를 살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 S6를 100% 활용하려면 키보드 커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어플들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러시라던가 아니면 스케치 어플들 있잖아요. 이제 S펜 혹은 삼성 갤럭시 탭 특화 어플들 위주로 한번 실사한 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십시오.